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의 황현규 기자입니다. 네, 저희들은 이번에 장고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세무사님을 모신 이유는 요즘에 너무 세금 관련해서 저희도 너무 복잡하고 세무사님들도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 문의도 끊이지 않고 온다고 하는데 단골 질문 몇 가지, 아웃라인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자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세무사님. 저는 이제 서울 목동에 남부지방법원이라고 법원이 있는데요. 네. 법원 앞에서 이제 세무사무실을 개업한 지 20년 된 개업세무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목동 쪽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그 양도 문의라든가 또 상속증여 문의가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법원 앞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이 이제 법률 관계 정리하다가 세금 문제가 있을 때는 제 층을 올려보내요. 세무사한테 좀 확인해 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원래 기업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이게 상담은 자연스럽게. 대단히 많이 사실은 재산 상담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하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들 몇 개를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710 대책으로 뭐 다주택자 세금이 되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보도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다주택자들 지금 뭐 더 갖고 있어야 되냐, 혹은 더 이걸 팔아야 되냐, 혹은 사야 되냐, 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증여세 관련된 부분들도 요즘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이것들도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상담이 온다면 파시라고 조언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더 갖고 계세요? 어떻게 조언하세요? 710 대책 이후에 이제 지금 법이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갖는 거에 대한 페널티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많이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포감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주택수를 줄이냐 이런 얘기 물어보시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상담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먼저 주택의 현황부터 파악해요. 그러니까 가액도 파악하고 이제 시세나 기준시가를 파악하는데 즉 보유를 많이 했을 때 부담이 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처분, 이제 징여나 양도 같은 경우로 이제 없애야 되는 니드가 있는데 근데 뭐 소형주택이 여러 채야. 그러니까 사실 갖고 있어도 종부세랑은 별 상관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거꾸로 하면 좀 황당해 하세요. 뉴스 보니까 집 많으면 좀 안 된다 그래갖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상담을 하려는 니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에 따른 부담이 클 때. 근데 이제 종부세가 뭐 상당히 지금 뭐 서울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뭐 서울 경기 이런 데들 한 두 채 이상만 있으면은 진짜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준시가 한 두 채 있는데 기준시가 하면 그 저기 한 20억 넘어요 다. 그렇죠. 그럼 그게 뭐 3, 4천만 원 나와요 종부세로. 그렇죠. 고령자가 많으세요. 주택 갖고 계시면 이제 그 정도 이제 강남에. 그러다 보면 난 수입은 없는데 그럼 이제 그걸 다 내려면은 너무 부담되니까 어떻게 좀 해야 돼? 이런 걸 물어보실 때 그때 이제 양도가 낮냐, 뭐 징여가 낮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려고 하세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하죠. 갖고 계시세요? 뭐 갖고 계셨는데 이익 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7억 올랐어요? 10억 올랐어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10억 오를 것 같아? 그래도 세금이 앞으로 더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도 2주택자는 세금이 거의 60%가 지금 60% 왜냐면 이제 42% 10%가 더하면 52에다가 지방소득세 5점이라면 57%인데 3주택자는 62에다가 지방소득세 6.1을 하면 70%인데 근데 또 내년 6월이 넘어가면 이게 또 10%더 올라가니까 10억 벌어도 70, 80이 다 세금인데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내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10억 오른다는 가정은 없지만 올라도 8억의 세금이면 못하라고 갖고 계세요. 다 국가 건데 이런 얘기를 그런 정도는 드려요. 점쟁이처럼 갖고 있으라 갖고 있지 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뭔가의 전반적인 매뉴얼 정도 뭔가 좀 가이드라인 정도는 부담은 되는 거죠.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법을 개정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거를 이제 무효화하는 개정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없애버리는 개정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법이 막 생기고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몇 년 내에는 안 바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그거 혹시 양도세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이게 너무 헤비한 법 개정이긴 해도 다시 돌이키기엔 또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보유 주택의 가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렇죠. 그게 제일 따져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얼만큼 오를 것인가에 대한 뭔가 본인의 뭔가 분석도 필요하고 맞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갖고 있을 때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이제 따져봐서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들을 가이드를 알려주시는 게 세무사님의 역할이신 거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또 여쭤본 게 팔아야 될지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자녀나 혹은 뭐
가족에게 다른 가족에게 중여를 하는 경우 이것도 많은 상담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살기 싫으면 증여해라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게 이제 내가 다 올랐다. 이미 다 올라서 더 이상 오를 게 없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파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이익 실현하고 세금 내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거예요. 팔기는 싫고. 근데 보유의 부담은 있잖아. 갖고 있으면 난 종부세 많이 내고.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고령자시니까 자녀들이 다 30세 넘은 성년자들이고 결혼하신 분이고, 특히 무주택자 자녀인 경우에는 그 시세 차익을 이제 그 자녀가 갖게 되니까 그래서 증여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를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러시는데, 아무튼 갖고 있다 보면 종부세는 너무 많고, 그러면 내 자녀에게 증여해주고 싶어. 10억짜리 얼마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쵸. 간단하게 네. 10억이면은 10억이면은 네. 그 2억 4천만 원 어떻게 계산하냐면 30% 곱해서 네, 30% 6천을 빼면 돼. 6천만 원 빼고 이건 기본적인 계산 간단하게 뭐 다 빼고 간단하게 그냥 네. 저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네. 40%하고 1.65을 빼면 돼. 아 오케이. 그 있으니까 구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30억이 넘다. 네. 그러면 뭐 50% 때리고 4.65을 빼면 돼. 그러니까 음. 내가 지금 팔았을 때 양도세를 뭐 3억 정도 낸다. 근데 증여하면 2억 얼마 낸다는데 세무사가. 그래서 더 오를 것 같으면 증여하자. 더 오를 때 그러면 자녀는 무주택자인데 이제 한 채 샀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비과세 요건 맞추면 그 그쵸. 자녀는 세금이 없어요. 또 특히나 또 취득가액이 옛날에 부모가 살 때는 싸게 샀어. 뭐 2, 그쵸. 3억에. 네. 근데 자녀한테도 10억이니까 취득가액이 리바이스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증여세나 양도세는 대체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석해 달라고 하죠. 내가 지금 차라리 낼 값이라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양도는 팔으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돼요. 근데 증여는 돈이 안 들어와. 그렇죠. 명의를 바꾸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여 얘기할 때는 6년간 나눠낼 수 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2억 4천만 원이면 6년간 나눠서 이제 4천만 원씩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뭐 더 올라지면 자녀가 이제 파시면 나중에 비과세도 받고 뭐 과세가 된다고 해도 세금은 아주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증여 취득할 때 이제 요즘 취득세를 그렇죠. 12%까지 12% 과세한다 뭐 네. 이러니까 그건 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또 내셔야 되는 부담이니까 아. 그게 더 연부연납하는 증여세보다 그게 더 부담될 수도 있죠, 사실. 증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말씀을 드리면 양도하는 것보다 이득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증여취득세가 앞으로 얼마큼 오를 것인가, 그걸 한 번에 낼 수 있을 만큼의 뭔가 현금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따져봐야 될 포인트라는 말씀이죠. 너무 그렇죠. 만약에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증여취득세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뭐 분할 증여라고 해가지고 뭐 반은 형한테 주고 반은 딸한테 주고 또 그 반의 반은 또 막내한테 주고 이런 식의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좀 추천하시나요? 그거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막연히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이제 팔지 않고 이제 자녀에게 주는 부분에 대한 내역을 이제 뭐 어쨌든 뭐 양도세를 내든 증여세를 내든 한 번 내면은 어느 정도 세금은 정리가 된다는 차원이긴 한데, 이 뭐 늘 납세자가 그러지만 한 푼이라도 좀 깎아보려고 이제 나눠주는 아이디어를 얘기하시는데, 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한테 주는데 사위랑 자녀까지, 손자녀까지 있어. 이렇게 하면 한 세대잖아.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눠주면 이제 증여세도 누진 구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10억 주면 2억 4천만 원이지만, 그래서 두 사람한테 5억씩 주면은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20% 곱해서 1,000만 원 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위 며느리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위랑 이제 딸 그러면 9,9천이니까 이제 1억 8천이니까 2억 4천에서 줄었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예를 들어서 자녀까지, 손자녀까지 있어. 그러면 네. 그 가족한테 그러면 4분의 1씩 그쵸. 증여하면 그 4천만 원씩. 그리고 4천만 원씩 1억 해서 6천. 1억 6천에 더 네,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나눠주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는 뭐 한 가족에게 나눠주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이제 문제는 그래서 형 동생한테 나눠줬어. 세대가 다른. 그리고 게다가 네. 이제 그렇게 증여받게 돼서 지분을 갖게 되면 유주택자가 돼가지고 무주택 관련한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약도 할 수 있고 뭐 각종의 대출도 좋고 이러는데 그게 다 막 박탈당하니까, 실제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어머니 명에 따라서 여러 가족들이 나눠 가졌는데 이거 누구 것도 아니게 되다 보니까 나는 엄마 때문에 그냥 청약도 안 돼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는 상황이 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좀
좀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마구잡이로 이게 문어발식으로 나눴다가 자칫하면 다 피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다주택자들의 뭐 증여나 뭐 양도 관련해서는 이제는 많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제는 1주택자들도 고민들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갈아타기 시점이나 이런 것들. 근데 굉장히 복잡해서 이러한 질문들도 많다고 하는데 뭐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게 있으시면 좀.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대 비과세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전화 상담을 하면서 난 1세대 1대 비과세인데 신고해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비과세는 신고하는 게 아닌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 요건이 있어서 비과세면은 그쵸. 그걸 서식을 증명하는 것 때문에 신고를 하는데 일반적 비과세는 이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자체가. 비과세 이렇게 그렇죠. 한다거나 뭐 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세무서에 가면 또 이렇게 그 확인은 돼 있어요. 세무공무원한테 이렇게 확인을 받는 서식은 있어. 근데 애초에 이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느낌 때문에 가는 거지. 그게 뭐 꼭 필수적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는데 집을 팔 때 한 주택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팔 때 한 주택이면은 내가 팔고 나서 그날 사서 살 집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날에 사고 판다거나 네. 내지는 보통은 이제 미리 이제 사고 그렇죠. 헌집을 팔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몇 년 내 팔아야지 비과세입니까? 라는 얘기를 네. 많이 묻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양도세 상담에 거의 한 10-20%는 그거 묻는 게 많아요. 언제 팔아야 돼요? 몇 년 만에 팔아야 돼요? 근데 옛날엔 3년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2년 됐다가 다시 1년이 지금 되고 이사까지 가야 돼. 그쵸. 9.13 대책 이전에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뭐 3년? 기득권이 있으니까 3년. 그다음에 뭐 12.16 작년하고 그 대책은 2년.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1년 이사 가야 된다는데 뭐 항상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계약을 그 전에 했어. 돈은 뭐 근데 다 계약 기준이야. 계약 기준. 네. 이거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계약 기준. 그럼 뭐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니까. 네. 말이 이제 3년, 2년, 1년이지 집을 판다는 거는 상당히 큰 재산을 움직이는 거고 이거를 또 저스트하게 막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 그리고 뭐 하루만 지나면 이게 비과세가 아니면 이게 오로 나띵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1년, 3년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더 오히려 바람직하지. 이게 못 맞추다 보면은 이상한 현상 오거든. 뭐 금매로 싸게 이게 더 안 좋잖아. 버티시지 말고 그냥 하실 수 있을 때 그냥 빨리빨리 근데 하시는 게 이제 낫다. 예. 반대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이건 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헌주택, 세주택 있는 경우만 얘기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 조정대상 지역에 집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집을 사거나 그래서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 헌집, 새집이 둘 다 있지는 않는 상황이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그냥 3년인데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렇죠? 예. 그게 그걸 또 모르시고 또 막 모르시고 뭐 솔직히 다주택 중과도 이게 다 그 규제 지역이 아니면 중과세가 아닌데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세금은 없어요. 물론 이제 주택 수에는 가산이 되니까 서울 집 팔 때는 중과세가 되니까 이제 거꾸로 정리하라 그러지. 그쪽 집 먼저 파셔가지고 그렇죠. 주택 수 줄이고 네. 이쪽을 나중에 팔아서 비과세를 받으세요. 지역적인 바운더리도 중요한 얘기겠죠. 그거 판단하셔서 기간 판단하시고 또 말 그대로 뭐 1년이라는 게 사실 짧아요. 그렇죠. 내놓고 나서 뭐 사실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안 됐을 때 네. 멘붕으로 오죠. 이 세무사 분들을 그 전보다는 많이 상담 가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슈가 터지지 않으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본인이 뭔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싶으시다면 되게 세무사를 찾아 상담받는 것도 좀 일상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도.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뭐 다주택자부터 1주택까지 절세하는 방법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뭐 상담하는 팁까지 이렇게 장보원 세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장보원 세무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도 다시 한번 또 귀중한 시간 또 내서 또 한번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